여러분 지금 2023년도는 우리 6.25 전투, 달마다 이제 전투를 소개해드렸는데 2024년도는 이제 유엔군에 관련된 달력이에요. 이거 어디에 달려있죠 지금? 광주광역시 정유석 역사공원 담당 부서 그 사무실에 이 달력을 제가 보냈습니다. 좀 깨달으라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데 불구하고 오신 분들은 더 대단하죠. 본인의 나라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목숨 바쳐서 지키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중공을 빤다? 6.25 불법 남침에 동조한 중공의 눈치 보느라고 중공에서 추앙하는 정율성을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 꼭두각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정율성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강기정 시장.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정의군이 1월 달력에는요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유엔 나라 중에서 유엔군을 출전시킨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어떻게 도와줬었는지 그 정의군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사진이 경기도 가평군 북면 카이저길 45-23에 있는 미국 항공전쟁 참전 기념비입니다. 이 현장에 가면 이 기념비를 보실 수가 있어요. 미국은 한국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 1950년 7월 1일 스미스 대대 장병 540명이 부산에 상륙한 이래 3년 1개월 동안 인천 상륙작전, 낙동강 방어전투, 장진호 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178만 명이 참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이 부담한 비용은 총 670억 달러로 이는 현재 원화로 환산하면 약 767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특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미국 사회의 젊은 인재들이 참전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장군 등 최고 위층 아들 142명이 참전해 그중 35명이 전사했으며 하버드대 교내대학인 메모리얼 처치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하버드 졸업생 2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세계 최강국 국민이 약자를 위해 바친 희생은 이토록 값지고 숭고했다. 참전 178만 9천명, 전사 5만 4,246명, 실종 8,177명, 부상 10만 3,284명, 포로 7,410명, 총 희생자 17만 2,847명. 박수! 우리 정의군이 미국이 178만 명의 이제 용사들을 보낸 거죠. 유엔군 참전을 한 겁니다. 미국 사이의 젊은 인재들이 178만 명.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쟁 당시에 원화로 환산하면 약 767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정율성 관련된 민원에 함께 동참해주고 계셔서 이제 좋은 소식들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제가 제일 처음에 가장 분노했던 것은 초등학생들에게 정율성 동요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애국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정율성 노래를 외워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 동요대회 자체가 교장 선생님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정율성이 작곡한 동요를 꼭 한 곡을 꼭 불러야 돼요. 그런 동요대회를 세금으로,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그래도 빨리 됐어요. 그래서 광주 MBC가 두 손 들었습니다. 정일성 동요 대회는 중단이 되었고, 하지만 계속 감시는 해야 됩니다. 언제 다시 광주 MBC가 뒤통수 칠지 모른다. 강기정을 뒤로 업고 언제 다시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동요 대회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기쁜 소식 전해드렸죠.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일성 전시관이 약 3억 7천만 원 예산으로 지으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전면 취소됐다라는 거 기쁜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광주에 남아있는 정일성 흔적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기정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정일성 역사공원 48억 정일성 역사공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일성 동요대회 그 예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화행사가 있어요. 광주광역시에서 기억하세요, 이 단어. 광주문화재단이 있어요. 광주시청에서 운영하는 강기정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요, 연중 행사가 뭐냐면 바로 정일성 축제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본인들의 업적이 광주 정일성 축제예요. 감사합니다. 1년 내내 이걸 위해서 일하는 곳이 광주문화재단입니다. 미쳤죠? 자, 뭐라고 돼 있냐?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중국 3대 음악가, 맨날 중국 3대 음악가래요. 중국 3대, 그래, 중국 공산당이 지켜세우는 공산당 선전선동의 대가, 중국 3대 음악가에 손꼽히는 광주 출신의 작곡가 정일성의 음악 세계를 널리 알리고 광주 중국 도시 간의 예술가 및 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문화관광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이게 광주 정일성 축제의 이제 큰 바운더리고요. 사업 기간이 3월달부터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주문화재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일이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기간이에요. 정일성 축제를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 대상이 광주 시민, 중국 주요 교류도시 시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업 대상이 대한민국 땅의 광주광역시, 중국에 있는 시민, 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니고요, 중국 주요 교류도시 시민을 위해서. 예, 우리 조이펄님 광주광역시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정일성 축제 그래 좋아해요. 나머지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이걸 좋아합니까? 지금 이걸 반기고 있습니까? 정일성 축제를? 대부분이 정일성의 정체를 알고 나서 반대 입장입니다.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건전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6.25 불법 남침에 선전선동과 정일성 반대합니다. 사업 대상이 광주광역시에 사는 사람들만 있어서 이걸 추진하고 있나봐요. 주요 내용, 요거 이제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할 게 있어서. 그래서 이 광주문화재단이 3월부터 12월까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첫째, 중국의 도시를 방문해서 정일성 음악축제를 개최합니다. 중국까지 가셔서요, 돈을 많이 들여서, 네, 얼마나 또 돈이 많이 들겠어요. 중국까지 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얼마나 돈을 또 펑펑 쓰겠습니까? 예, 하보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국내 유망 성악가를 발굴하는 광주 성악 콩쿠르 개최. 이게 정일성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일성이 작곡한 노래를 꼭 불러야 돼, 하나는. 진짜 성악가들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정일성이 만든 노래를 꼭 불러야 하는 광주 성악 콩쿠르를 개최합니다.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상금이. 그리고 정일성 유적지 양림동 광주 주요 축제 현장에서 정일성 작품을 연주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모든 게 다 정일성 음악회, 정일성. 미쳤어요, 저 광주가. 미칠 꽝입니까? 빅꽝이 아니라 미칠 꽝입니까? 네?
광주광역시 국민 여러분, 아무리 무관심하다고 해도 그렇지, 난 정일성 같은 사람 몰라. 강기정 그냥 하는 거 냅둬. 아무리 무관심해도 그렇지, 이 오랜 시간 동안 광주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세금을 민족의 배신자, 철저하게 이 대한민국을 대남 적합 통일시키려고 했던 김일성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공산당으로, 공산국가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입니다. 왜 이런 사람의 이름으로 음악축제, 성악 콘크르트 개최. 그래서 제가 신문고 넣었죠. 이것도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넣었어요? 원래는 1차를 넣었었고요. 답변이 시원찮아서 검토하겠대요. 그냥 검토. 네, 검토한 다음에 계속 하겠다라는 거겠죠. 검토만 하겠대요. 그래서 2차를 보낸 내용입니다. 정일성 음악축제 통일교육 기본법에 위반되니 즉시 중단 요청합니다. 통일교육 기본법 2조의 1에 의하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의 원칙도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호한다입니다. 그러나 정일성이라는 공산주의 음악가의 정체성은 철저히 북한 공산당과 중국의 공산당을 위해 곡을 작곡하였고, 그 곡은 6.25 전쟁 중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응원가로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여 음악축제를 하면서 정일성을 선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교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의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공산주의 음악가의 문화교류를 얻어지는 것은 항미 원조 전쟁을 인정하는 굴욕적 사대주의 문화교류이며, 공산주의자도 재능만 있으면 훌륭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는 문화교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앵무새처럼 또 똑같은 답변을 또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시 민원을 넣었는데 앵무새야, 앵무새. 1차 민원과 똑같은 답변을 뭐라고 줬냐? 정일성 음악축제는 이 고장 출신인 정일성의 음악을 통해 국내외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제작 발굴하여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정일성 음악축제의 추진 배경은 정일성 선생을 기념 또는 선양하는 목적이 아닌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성은 선생이래요. 강기정이 정일성 선생이라고 하죠? 정일성이 선생입니까? 정일성을 보고 뭘 배웁니까? 아, 맞다. 공산주의 나쁘다라는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인가요? 공산주의가 나쁘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네? 이 지금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정일성 음악축제라고 이름 붙여놓고서는 정일성을 선양하는 게 아니다? 정일성을 기념하는 게 아니다? 모든 거에 정일성이라는 이름 붙여놓고서는 거짓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장난합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분들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 역사공원, 축제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뭔데요? 대한민국 건설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파괴자입니다.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쳐요. 일제 해방을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래, 칩시다. 해방 후에는요, 해방 후에는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쪽에 섰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기릴 수가 있습니까? 이진영 주무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문화정책관 정일성 음악축제 담당자입니다. 이진영 주무관 062-613-3182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요, 이진영 주무관에게 정일성 음악축제는 정일성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목적이 있는 축제입니다. 축제이니 중단
검토하지 말고 즉시 중단하십시오. 예, 우리 선영님 그리고 반갑습니다. 샬롬. 그런 허튼 소리,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정일성 음악축제이면서 어떻게 정일성, 기념 전유성 선양이 아닙니까? 애들 장난합니까? 예, 우리 승호TV님 반갑습니다. 샬롬. 국민을 어떤 수준으로 보는 겁니까? 이진영 주무관이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여러분들께서 광주문화재단을 통해 하고 있는 정일성 음악축제, 정일성 성악 콘크르트 즉시 중단하라고 항의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면요. 돈이 어떻게 들였었냐면, 정일성 국제음악축제, 중국까지 날아가서 하는 음악축제요. 음악제. 2017년 3억 5,500만원. 2018년 3억 5,500만원 똑같고요. 2019년도까지 똑같고, 그러니까 대략 다 3억이에요. 중국에서 정일성 음악축제를 또 중국이 돈을 대는 게 아니고, 우리 돈 3억을 들여서 거기서 하고 있다니까요. 정일성 만세, 위대한 정일성 음악가,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약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일성 국제 음악제도 하고 있어요. 광주가요. 이 외에도 들으면은 정말 그냥 한번 빠르게 말해볼게요. 정일성 사진 전시회 보조금 300만원, 정일성 책자 발간 300만원, 정일성 항일 고음조사 보조금 250만원, 정일성 관련 유적 인물 탐방 보조금 720만원, 다큐멘터리 홍보 방송 송출 지원 3천만원, 정일성과 김은봉의 항일 이야기 팟캐스트 제작 지원 250만원, 정일성 거리 하자보수 1850만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광주광역시가.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호국 보훈의 달 홍보 예산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홍보 예산비 광주광역시가 지금까지 얼마큼 썼는지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서 이 지키신 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호국 보훈의 달을 얼마나 홍보하고 알렸는지 좀 물어봐야겠어요. 이렇게 광주문화재단의 이런 정일성 문화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이진영 주무관이 통진당 해체를 모르던 주무관입니다. 이 사람이, 저는 통진당 해체된 거 몰라요. 통진당 해체 왜 알아야 되죠? 네, 이제 공부하겠대요. 네, 통진당 해체된 거 모르고요. 그리고 그걸 왜 제가 알아야 되죠? 아셔야 됩니다. 주무관님, 국가 안보를 무너뜨렸던 통진당 해체된 거 아셔야죠. 공무원인데. 이제부터 공부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부에서 통일교육 기본법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통일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통일 그 교육 담당하는 곳에 광주광역시 공무원분들 좀 체크 좀 해달라 그랬어요. 통일교육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다. 통진당이 해체된 것도 모른다. 공자학원도 모른다. 중공 스파이 기간 공자학원도 모른다. 그렇죠. 광주광역시 공무원분들이 통일교육 기본 교육이 안 되어 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검토하시겠답니다. 검토하시겠대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일 가장 시급한 건 정일성 역사공원이에요. 광주광역시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너무 확고하죠. 신념이. 네, 김일성 주체사상을 좋아하고 미군 철수를 외치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한민국이 적화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기정 시장이 광주광역시 시장이라서 공산주의도 괜찮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도 괜찮다라고 하는 강기정 시장이 계속해서 공산주의 음악가 정일성 역사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알죠? 강기정이 왜 이렇게, 그 원인을 동창아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문재인한테 배웠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문재인 비서실의 정무수석이 강기정이었잖아요. 네, 또 누가 정일성을 그렇게 존경했죠? 바로 문죄인이 정일성 선생을 그렇게 신영복과 함께, 신영복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정일성도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문재인이가. 이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에 방문해서 이 정일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일성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라.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한 후에 정일성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의 국가보훈부였는데도요, 어떻게 됐죠? 거절. 왜? 너무 명확하니까. 대한민국의 파괴자였지. 대한민국 건국에 이 사람은 공이 없어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파괴자였습니다. 아무리 공적을 살펴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서운 불발. 문재인이 정일성을 국가유공자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 행적이 너무나도 대한민국의 파괴자였기 때문에 서운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뉴스입니다. 중간에 문재인 목소리가 나와요. 듣기 싫은 분들은 귀 많은데요. 네, 문재인의 목소리가 잠깐 나옵니다. 광주시가 북한과 중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귀화 중국인 정율성 봉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보훈처가 정율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까지 나서서 서훈을 추진했지만 보훈처 심사위 거부로 불발됐는데요. 당시 보훈처가 서훈을 추진했던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취임 첫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으로 귀화한 정율성을 언급합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2017년 12월 29일 정율성에 속하는 보훈처의 정율성을 독립유공자로 추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보훈처의 추서를 긍정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훈처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독립운동을 진짜 했는지도 확실치 않고 북한군 선전부장을 지내고 중공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서훈을 거부했습니다. 유공자 지정이 무산된 뒤인 2020년 광주시는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정율성 기념공원 건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귀화한 정율성의 기념관은 중국 하얼빈에 두 곳이나 있고 기념관엔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표창장까지 전시돼 있습니다. 热烈的祝贺人民音乐家邓玉成纪念馆新馆在我的家乡哈尔滨。 제안군인회는 독립운동을 광복이전으로 평가하면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눈 김일성도 면제해주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일성의 부역자를 기념하고 추모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이 맞죠?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었고, 이런 생각을 기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이었고, 그자가 강기정이다. 자, 여기서 강기정이 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5월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가장 강력하게 지금 넣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강기정이에요. 5월의 정신 가장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자가 강기정인데, 그렇다면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그럼 5월의 정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죠. 5월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6.25 불법 남침의 선전선동가, 정율성 음악가도 분별을 못할 정도, 그리고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미 원조 전쟁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율성인 거예요. 그 사람 전 시간에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이. 그런 사람을 영웅화시키고 있는 정신이 5월의 정신입니까? 강기정! 5월의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5월의 정신을 갖고 있는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 정율성 음악가를
끝까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 정율성 역사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강기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5월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네? 5월의 정신이 무엇이길래 정율성 음악가의 역사공원을 만듭니까? 국가보훈부가 6.25 침략자 정율성 역사공원 중단하라는 권고 명령 내렸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런데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은 이 지침은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2년간의 대립은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어제 200발 쏩니까? 2년의 대립이 끝나서 저 김정은이 200발 쏩니까? 이념의 대립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어제 200발 미사일은 그럼 영화입니까? 제가 본 건 영화인가요? 네? 그것도 영화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200발 그냥 직접 그 사실조차도 가짜로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5월의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5월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사람마다 제정신인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이재명, 강기정, 윤석열, 한동훈. 저희가 이재명을 왜 반대합니까? 이재명이 왜 위정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왜 외칩니까? 이자가 철저히 종북주의자잖아요. 네? 철저히 종북주의자여서 5월의 정신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하는 자라서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지금 한동훈이 5월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대찬성. 헌법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 없다. 5월의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 거 반대하는 세력 없다. 지금 제가 이 들고 있는 거는요, 몇 년 전에 고3 학생이 학교에서 쓴 글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글, 몇 년 전에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5월의 정신을 이제 동영상으로 배웠나봐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100자로 소감을 써야 되는 거예요. 100자로. 100글자로 느낀 점을 써야 되는 감상평입니다. 이 고등학생이 뭐라고 적었는지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마저도 5.18 왜곡법인가요, 대표님? 명칭이? 그걸로 처벌할 겁니까, 이 고등학생? 5.18 왜곡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을 싹 다 막아버린, 그게 독재법이죠. 많은 학자분들은 반대 의견도 갖고 있어요. 한동훈,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한동훈, 5월의 정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 넣는 거. 고등학생의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무기고 털어서 조무장한 사실은 쏙 빼놓고 이런 감성팔이 영상만 보여주면서 학생들 선동하는 게 옳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무기를 들고 일어난 시위는 폭동으로 칭합니다. 시위대가 버스 돌진 등으로 군경들 깔아 죽이고, 그런 와중에 군이 발표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자 방송국에 불 지르고 경찰서 털어서 중무장하고 장갑차 끌고 다니고, 이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런 개인의 관점조차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5.18 특별법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당당하다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왜 자꾸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구린 것이 있으니까 숨기겠죠? 고등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학교에서. 소감문으로. 이 학생 처벌 받아야겠네요.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가야겠어요. 네? 광주 내려가서 재판 받아야겠네요. 이 고등학생만도 못한 한동훈! 어디서 5월의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 반대 세력 없다? 그것만 연구하다가 80대 노장분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시는데,
건전한 안보관과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5월의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넣는 거 결사 반대합니다. 5월의 정신 헌법 전문수로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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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동훈의 말이 거짓말이죠? 자, 여기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없다며요! 반대하는 사람 없다며요! 당당하게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5월의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 거 반대합니다. 네.